달력 받으러 간 할머니의 선택, 한 은행원의 인생을 바꾸다. 여러분, 혹시 연말이면 은행에 달력 받으러 가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달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행 달력은 단순한 달력이 아닙니다. 올해도 무사히 살아냈구나. 내년에도 건강하게 지내자. 그런 마음을 담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죠. 달력을 받아서 벽에 걸 때마다 이 은행과 함께 또 한 해를 보냈구나 하는 작은 보람도 느끼시고요. 어떤 어르신들은 은행 달력을 받으면 그게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달력 받아왔으니 올해는 돈 걱정 없겠네. 이 달력 보면서 건강하게 한 해 보내야지. 그런 소박한 믿음과 기대를 품고 연말이면 은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작은 소망 하나 때문에 은행에 가셨다가 차갑게 무시당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달력 하나 달라는데 마치 큰 걸 요구하는 것처럼 쳐다보는 그 시선. 아직도 기억나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구의 모 은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달력 하나 받으러 갔던 할머니의 선택이 한 은행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올해 79이십니다. 할머니는 이날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은행에 가서 새 달력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옷장에서 새로 산 베이지색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시장에서 산 건데 아껴뒀다가 오늘 같은 날 입으려고 했던 거죠.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은행에 가는 건 할머니에게 작은 외출이자 나름의 행사였으니까요. 집을 나서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받았는디 올해도 예쁜 거 남았으면 좋겠네. 할머니가 가는 은행은 시내 번화가에 있는 모 시중은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은행과 30년을 함께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처음 월급 통장을 만들었던 곳, 아이들 학자금 적금을 들었던 곳,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곳,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은행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은행으로 걸어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연말의 차가운 바람도 오늘만큼은 상쾌하게 느껴졌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연말이라 은행 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송금하러 온 사람, 적금 만들러 온 사람, 대출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창구 쪽에 서 있던 김미정 대리가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랜만이세요.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미정 대리, 29살로 이 은행에 입사한 지 5년째였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죠. 가끔 연금 찾으러 오시는 단골 고객이니까요. 할머니는 김 대리의 반가운 인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가씨, 달력 좀 받으러 왔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예쁜 거 받아갔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미정 대리의 환한 미소가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죠. 아, 달력이요? 목소리 톤이 확 낮아졌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진우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42, 이 은행에 입사한 지 15년째 되는 중견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달력은요. 올해는 VIP 고객님들께만 드리고 있어요. 예금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셔야 하거든요. 박 과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규정을 읽어주듯 기계적이었죠. 할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엔 그냥 줬는디. 김미정 대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요. 요즘 은행도 어려워서요. 무조건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30년을 다닌 은행인데 달력 하나가 그렇게 큰 부탁이었나 싶었습니다. 옆에서 대기하던 젊은 여자 손님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달력 받으러 은행까지 오시네. 옆 남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도 그러시던데.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번호표 뽑으시고 상담 받으세요. 정기예금이라도 하나 드시면 달력 드릴 수 있어요. 5천만 원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김미정 대리와 박진우 과장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은행 안쪽 상담 데스크에 앉아 있던 한 남자 직원이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32살. 이 은행에 입사한 지 3년째 되는 말단 행원이었습니다. 최민호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는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방금 전에 그 말들이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VIP 고객, 요즘 세상에 달력받으러.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을 다닌 은행인데 젊은 시절엔 월급이 적어도 매달 꼬박꼬박 저금했는데 애들 학비도 여기서 적금 깨서 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도 이 은행만 믿고 연금 받으며 살았는데 그런데 달력 하나가 그렇게 큰 걸 요구하는 거였나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때 할머니 옆에 한 여자분이 앉았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였죠. 아이고, 순자씨 아니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웃에 사는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영숙이가 나 은행 갔다 오는 길이야. 김영숙 할머니가 손에 든 달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저기 새마을금고에서 달력 받아왔어. 올해 거 진짜 예쁘더라. 순자 씨도 받았어?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못 받았어. 5천만 원 있어야 준다고 하더라. 김영숙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5천만 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달라고 했더니 주던데? 새마을금고? 응, 저기 모퉁이 돌아가면 있잖아. 우리 금고, 거기 직원들 진짜 친절하더라. 나 조합원도 아닌데 그냥 오셨으니까 드린다고 주더라고. 박순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그럼 거기 한번 가봐. 아직 많이 남았을 거야. 나 방금 받았는데 한 20개는 더 있던데. 김영숙 할머니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달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다행이었죠. 고맙다, 영숙아. 나 거기 한번 가볼게. 그래, 가봐. 거기 젊은 남자 직원 있는데 진짜 친절하더라.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새마을금고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행보다 훨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은 아담했습니다. 창구도 2개밖에 없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아까 그 은행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달력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뒤쪽 선반으로 가서 달력 한 부를 꺼내왔습니다. 표지에는 예쁜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올해 저희 금고 달력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니는 달력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요. 할머니, 혹시 저희 금고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잠시 앉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금고에 대해 설명 좀 드릴게요. 젊은 직원은 할머니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의자를 빼주고 물 한 잔도 가져다 주었죠.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달력 하나 받으러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대접받는 게 신기했습니다. 직원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최민호라고 합니다.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민호. 그럼 혹시 아까 그 은행에도? 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만 일해요. 할머니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최민호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는 불과 1시간 전까지
아까 그 시중은행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으니까요. 최민호는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마을금고로 찾아와 면접을 보고 당장 일을 시작한 거였죠. 물론 할머니는 그걸 알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금고는요,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큰 은행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민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력도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저희를 한 번이라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런가 했는디 이런 좋은 사람도 있네. 최민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거래하시는 은행 있으세요? 응, 있지. 저기 큰 은행에 30년째 다니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저희 금고에도 작은 통장 하나 만드시는 건 어떠세요? 부담 없이요. 10,000원만 넣으셔도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 만들까? 최민호는 신분증을 받아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10,000원을 꺼내 입금했습니다. 자, 완료됐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 금고 조합원이세요. 조합원? 네, 저희는 은행과 달리 조합원 제도로 운영돼요. 모든 분들이 주인이신 거죠. 할머니는 신기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니. 그럼 나도 주인이야? 그럼요. 할머니도 이제 우리 새마을금고의 소중한 주인이십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새마을금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달력 때문에 시작했지만 갈 때마다 최민호 직원의 친절한 응대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 큰 은행에 있던 돈을 모두 새마을금고로 옮기기로요. 어느 날 할머니는 예전에 다니던 시중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장 해지하려고요. 전부 다요. 김미정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요. 다른 데로 옮기려고요. 어디로요? 새마을금고요. 김미정 대리와 박진우 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마을금고요? 할머니, 거기는 금리도 별로고 규모도 작잖아요. 여기가 훨씬 나은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리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요. 김미정 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작은 고객이니까요. 해지 절차가 끝나고 할머니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새마을금고로 갔습니다. 최민호는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민호야, 나 여기다 돈 좀 넣으려고. 할머니는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금액을 본 최민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예요? 응, 다 여기 넣을 거야. 앞으로 여기서만 거래할란다. 최민호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의 신뢰가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최민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새마을금고로 돈을 옮긴 이야기는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말했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죠. 저 새마을금고 진짜 친절하더라. 거기 젊은 직원 정말 사람이 좋아. 나도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1명, 2명씩 어르신들이 새마을금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를 만나면 모두들 만족했습니다. 최민호는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달력이든 볼펜이든 작은 것 하나도 아끼지 않고 드렸죠. 어르신들은 최민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석 달 후 최민호의 예금 유치 실적은 금고 전체 1등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1년 후 그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최민호는 이 새마을금고의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지점장. 이례적인 일이었죠. 지점장이 된 최민호는 첫 출근 날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댁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민호예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어쩐 일이가? 최민호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점장이 됐어요.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지점장.
진짜? 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최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진심을 다하는 법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최민호는 예전 직장이었던 그 시중은행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은행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미정 대리는 여전히 창구에 앉아 있었고, 박진우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최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선택이 한 젊은 직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직원의 진심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죠.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진심입니다. 존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행에 가시게 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2026년에는 더 많은 복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진심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